안녕하세요. 네, 각인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름방학 이제 다가오기 전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각인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명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강동에서 19년도부터 이제 햇수로는 한 7년 정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숨어있는 수학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숫자 4, 6, 16 이 숫자는요 이제 각인에서의 첫 시작이 25년도 윈터스쿨 때였는데 이제 윈터스쿨에서 4명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학기 중에 6명 그리고 지금은 16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증가폭이 사실 제 수업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뭐 정확히는 왜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하나씩 띄워둘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는 문장 또는 표현이 복잡하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푸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 2개 이상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답니다. 특히나 이 3가지 과정 중에서 2개 이상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가 아이들이 수포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개념을 실타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상위 개념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수학은 타 과목에 비해 개통성이라는 그 성질이 크기 때문에 하위 개념을 정확히 다뤄주지 않으면 상위 개념을 배울 때 이제 기본기가 딸리거나 좀 부족한 경우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두 문항이 작년 상일여고 이제 대수과정 2학년들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의 일부를 발췌해왔는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과목고 2학년 미적분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혀 다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문제 이제 공통적으로 뭐가 쓰였냐면 공통수학 1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2차 함수 개념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당장의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기존에 배웠던 하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풀 때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변별의 척도로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항이 이제 재작년 배재고 2학년 중간고사 봐주시면 문항의 구성이 거의 똑같고 사실 방정식에 대한 표현만 바꿨을 뿐입니다. 저 문항 자체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봤다라는 전제 하에 내신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작년 한영고 2학년 기출문제 봐주시면 이제 24년도 고3 학생들이 수능 20번 문항 기본적으로 이 객관식에서도 20번, 21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오답률이 많은 문항으로 채택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영고에서 더 쉽게 낸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출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항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다루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이 만약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나 유형 문제집에서의 문항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에 대한 이 논리 구조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인데요. 네, 저는 이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의 약간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지식의 2차 가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한번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을 1차 가공이라고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가공된 내용을 자기가 문제나 아니면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빼도 좋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과정을 이제 저는 2차 가공이라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제 제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에서 문제 틀렸을 때 봐주시면, 이 테스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문항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문항 중간중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의 흐름 정리라고, 아이들이 중간중간 자기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서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정리하는 식으로 이 교과서 속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 적용한 표현들, 적용 가능한 표현들로 치환해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실 이제 급급한 선행보다는 당장에 이제 우리 다뤄야 될 2학기 과정을 이제 최대한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치환해서 바꾸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보시는 것처럼 변별의 척도로서 학교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문항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항 속 그 논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 이게 당장은 못 풀더라도 중간중간 자기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시간을 뭐 100분, 200분 자꾸 푸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는 50분만 자꾸 풀기 때문에 요 시간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유연해질 수 있도록 타임어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언제 다뤄주는 게 제일 좋냐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다뤄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기 중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 기타 외부 활동, 그다음에 학교 내 활동 때문에 사실 이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디서 준비하느냐? 네, 멀리 나가지 마시고 각인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으로 뭐라고 적었냐면, 제 이름이 진수라서 위에다가 이제 챗 GPT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AI 요새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데,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제가 이제 AI 모델이 돼서 질문해주면 이제 언제든 답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도 질문을 받아주고 이제 시험 전날에 새벽에도 질문을 받아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수행평가에서도 학생들이 처음 이제 경험해보는 수행평가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성덕고는 이제 창의융합형 이제 문제 경진대회처럼 자기가 실생활 문제를 만들고 풀이 과정까지 적는 연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실생활 모델이 적용되는지랑 예제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모습이랑, 그다음에 이제 배재구 학생은 이제 독후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책이 좋은지, 저는 이제 수학이 다른 진로 과목과 연계하려면 사실 그 학생들의 진로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이 수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학문으로서 사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발췌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책 소개도 해주고 그다음에 예상 질문에 답변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성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도 이제 판가름 하실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 이 두 학생이 특히나 윈터스쿨 때부터 같이 이제 도모하는 학생들인데, 보시면은 제 그 1차 설명회에서 제가 이제 포부가 뭐였냐면, 풀고 시간이 남게 해줄게, 모르는 거 최대한 없게 해줄게,
였는데 이 학생들의 답변이 저 풀고 시간 20분 정도 남았어요. 물론 이제 학교 시험이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서 오른쪽 명일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못 푼 문항이 한 문항 있었는데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그 문항을 다시 검토해봤더니 풀어서 맞춘 경우를 설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과로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관리하냐면 보통 3단계 구성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념북과 워크북을 동시에 사용해서 크게는 이제 개념 그다음에 정형화된 유형을 동시에 다뤄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냐? 이제 워크북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다루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모의고사 문항이 내신 문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해서 다뤄주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기 중이나 아니면 방학 중에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은 최대한 그 소수 정예로 움직이다 보니까 교재도 학교별로 최대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 문항이 있긴 하지만 학교 내신 기출이라든지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 컨셉에 맞춰서 문항들을 이제 편집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문항들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잘 학습하고 있는지 시간 내에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 내 문항을 이제 주 1회 주간 모의고사 실시하면서 문제 변형하면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직접 마무리 교재도 이제 요거는 학생별로 하여금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를 제가 맨 마지막에 다뤄주는 이유가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연계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서 전날에 가장 생생할 때 기억나게끔 전날에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공통 오답이나 개별 오답에 대한 문항들을 서로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어떤 문항이 중요한지 예상 문항을 적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정규 수업 말고도 학생들이 2학년 친구들이 강동이나 성덕 같은 경우는 기하 수업이 있다 보니까 기하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도형이 워낙 어려운 단원이다 보니까 도형에 대한 연습 같이 방학 기간 진행하려고 자 이제 개설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짧지만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